쥐젖이나 사마귀를 집에서 손쉽게 없앨 수 있다는 정보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잘못된 민간요법은 오히려 평생 후회할 흉터를 남길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쥐젖과 사마귀가 고민인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주목해 주세요. 쥐젖이나 사마귀를 가볍게 보고 건드리면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제거하면 피부에 깊은 흉터가 남아 평생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과 식초와 같은 민간요법을 따라 했다가 화학적 화상이나 색소 침착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쥐젖과 사마귀를 잘못된 방법으로 제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특히 영상의 마지막에는 집에서도 안전하게 제거를 시도할 수 있는 방법과 쥐젖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내 피부를 지키고 불필요한 고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당신과 가족의 소중한 피부를 위해 지금부터 천천히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피부를 지저분하게 만드는 쥐젖의 정체가 대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쥐젖은 작고 부드러운 살덩어리처럼 보이는 양성 종양입니다. 목이나 겨드랑이처럼 피부가 접히는 부위에 잘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별히 통증은 없지만 걸리거나 문지르면 붓고 아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체중이 늘면서 더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유전적 영향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쥐젖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마귀는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입니다.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 즉 HPV에 의해 생깁니다. 편평 사마귀는 피부에 납작하게 튀어나오며 처음엔 작게 시작하지만 긁거나 자극을 주면 주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사마귀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가족 간 접촉이나 수건을 같이 쓰는 것만으로도 옮을 수 있습니다. 쥐젖과 사마귀는 겉모습이 비슷해 보이지만 원인과 성질이 다릅니다. 쥐젖은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사마귀는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그래서 관리 방법도 조금씩 달라져야 합니다. 무심코 손으로 뜯거나 자극을 주면 안 됩니다. 쥐젖은 접촉으로 퍼지지 않지만 사마귀는 쉽게 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편평 사마귀는 처음엔 한두 개였던 것이 나중엔 수십 수백 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쥐젖이나 사마귀 모두 초기에 발견했을 때 조심스럽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기에 잘 다루면 흉터 없이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뜯거나 자극을 주면 상처가 커지고 흉터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확한 구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쥐젖인지 사마귀인지 헷갈릴 땐 섣불리 건드리지 말고 전문가의 판단을 받으세요. 잘못 관리하면 작은 고민이 큰 고통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쥐젖이나 사마귀를 집에서 없애는 방법이 인터넷에 무수히 떠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요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못 따라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과 식초입니다. 쥐젖이나 사마귀에 바르면 조직을 녹여 없앤다는 민간요법이 있습니다. 식초는 강한 산성을 띠어 피부 조직을 부식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식초를 면봉에 묻혀 직접 바르거나 거즈에 적셔 덮는 방법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붉어지며 부풀어 오를 수 있습니다. 며칠 지나면 조직이 떨어진다는 경험담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식초의 강한 산성은 피부에 화학적 화상을 일으킵니다. 특히 깊이를 조절할 수 없어 표피뿐 아니라 진피층까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작은 점 하나 제거하려다 넓은 흉터를 남길 수 있습니다. 눈가나 입가처럼 얇은 부위는 특히 위험합니다. 식초가 튀어 눈에 들어가면 심각한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해도 장기적으로는 피부가 패이거나 색소 침착이 남을 위험이 큽니다. 절대로 스스로 식초를 사용해 치료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마늘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마늘 성분이 조직을 태운다는 방법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생마늘을 얇게 썰어 직접 쥐젖에 올리고 반창고로 고정하는 식입니다.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이 살균 작용을 한다는 이유로 시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 역시 피부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피부에 화학적 화상을 입히고 수포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벌겋게 부풀고 진물이 나기 시작하면 상처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처럼 예민한 부위는 작은 흉터도 크게 남습니다. 어릴 적 마늘을 붙였다가 얼굴에 큰 물집이 잡혀 흉터가 남았다는 사례도 많습니다. 피부가 얇은 노약자나 당뇨병 환자는 회복이 느려서 더 심각한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마늘로 간단히 해결하려다 평생 피부를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율무가루를 팩으로 만들어 쥐젖 부위에 바른다는 방법도 있습니다. 율무에는 피부 재생을 돕는 성분이 있다는 이야기에서 이 방법이 나왔습니다. 율무가루에 물을 섞어 축처럼 만들어 바르고 시간을 들여 떨어뜨리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명확한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율무가루 입자는 거칠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붉어짐이나 가려움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심하면 피부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 틈으로 세균이 침입해 염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율무가루가 천연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천연 성분도 개인에 따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상처가 난 채로 율무를 오래 바르면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효과를 보장할 수 없고 오히려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머리카락을 이용해 쥐젖을 묶는 방법도 알려져 있습니다. 가늘고 긴 머리카락으로 쥐젖의 목을 꽉 묶어 혈액 공급을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며칠 지나면 쥐젖이 검게 변하고 자연스럽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론상 가능은 하지만 집에서 이 방법을 쓰는 것은 위험이 큽니다. 먼저 머리카락을 완벽하게 묶는 것이 어렵습니다. 묶은 부위가 헐거우면 오히려 쥐젖이 염증을 일으키고 다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강하게 조이면 주변 피부까지 괴사시킬 수 있습니다. 목이나 겨드랑이처럼 땀이 나는 부위는 금방 감염이 퍼질 수 있습니다. 감염이 심해지면 피부 속 깊이 퍼져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머리카락으로 묶는 것처럼 보여도 제대로 끊어내지 못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절대 권장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병원에 가지 않고 쥐젖을 집에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쥐젖은 비교적 안전하게 집에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단 반드시 조심스럽게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첫째는 위생입니다. 손과 도구를 깨끗하게 소독해야 합니다. 알코올 솜이나 소독용 에탄올을 준비하세요. 둘째는 크기입니다. 쥐젖이 아주 작고 피부에 살짝만 붙어 있을 때 집에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너무 크거나 피가 통하는 부위는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셋째는 제거 방법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미세한 가위나 소독된 작은 칼로 쥐젖의 목 부분을 정확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피부와 연결된 부분을 너무 깊게 자르면 상처가 크게 남습니다. 목 부분만 조심스럽게 잘라내야 합니다. 넷째는 제거 후 관리입니다. 잘라낸 부위는 항생제 연고를 바르고 깨끗한 거즈로 덮어야 합니다. 염증이나 감염을 막기 위해 23일은 청결하게 관리합니다. 만약 출혈이 멈추지 않거나 붓고 아프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다섯째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식초나 강한 약품을 직접 바르는 것은 금물입니다. 화학적 화상 위험이 큽니다. 율무 가루팩 같은 것도 피부 자극이 심할 수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묶는 방법은 효과가 떨어지고 염증 위험이 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작고 약한 쥐젖일 때만 조심스럽게 시도하는 것입니다. 크거나 색이 변한 쥐젖은 반드시 병원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쥐젖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잘못 건드리면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안하거나 자신이 없다면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세요. 집에서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피부를 망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항상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쥐젖이나 사마귀가 너무 크거나 붉게 변하거나 아프기 시작하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특히 목이나 겨드랑이처럼 움직임이 많은 부위는 상처가 잘 덧날 수 있어 더 조심해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전문적인 방법으로 쥐젖을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보통은 COE 레이저로 조직만 정확히 제거합니다. 피부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흉터를 남기지 않도록 섬세하게 다룹니다. 또한 편평사마귀처럼 바이러스성 질환은 냉동치료나 특수 레이저를 사용해 균을 함께 제거합니다. 병원에서는 피부 깊이와 손상 범위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이나 목처럼 흉터가 걱정되는 부위는 병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 개가 퍼진 경우는 혼자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초기에 몇 개일 때 빨리 제거하면 흉터 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수십 수백 개로 퍼져 치료도 어려워집니다. 냉동 치료는 얼음처럼 차가운 액화질소를 사용합니다. 조직을 얼려서 죽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깊이를 조절하기 어려워 흉터가 생길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로 레이저 치료를 합니다. 경험 많은 피부과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쥐젖과 사마귀를 정확히 구분해 필요한 치료만 진행합니다. 비립종이나 피지샘 증식증 같은 다른 질환과 헷갈리기 쉬운데 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혼자 인터넷 정보만 보고 자꾸 손 떼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감염 위험이 크니 더욱 병원 치료를 권합니다. 조그만 쥐젖 하나가 인생의 후회로 남지 않도록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쥐젖과 사마귀는 생기기 전에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쥐젖은 아직 확실한 예방 방법은 없습니다. 유전적 영향이나 노화 과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조금만 관리해도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목이나 겨드랑이처럼 피부가 접히는 부위에 자극이 많아지면 쥐젖이 잘 생깁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 접히는 부위도 줄어들어 쥐젖 발생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피부 마찰 줄이기입니다. 목걸이나 옷깃처럼 피부를 자주 비비는 습관은 자극이 되어 쥐젖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부드러운 옷을 입고 피부에 무리한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청결 유지입니다. 특히 편평사마귀는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외출 후 손을 깨끗이 씻고 피부를 청결히 유지하면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넷째는 면역력 관리입니다. 면역이 떨어지면 편평사마귀가 금세 퍼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으로 면역력을 높여야 합니다. 다섯째는 자극 피하기입니다. 때밀기나 강한 스크럽은 피부를 손상시켜 바이러스 침입을 돕게 됩니다. 특히 얼굴이나 목처럼 연약한 부위는 자극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여섯째는 조기 발견입니다. 쥐젖이나 사마귀가 아주 작을 때 발견하면 간단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눈에 띄자마자 바로 관리하거나 전문의 상담을 받는 것이 흉터 없이 끝내는 지름길입니다. 일곱째는 정기적인 점검입니다. 거울로 목과 겨드랑이, 귀 뒤쪽 같은 부위를 주기적으로 살펴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초기에 알아차리면 부작용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피부는 한번 망가지면 복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작은 관리가 평생 깨끗한 피부를 지키는 비결이 됩니다. 절대 무심코 넘기지 마시고 조금의 변화라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쥐젖과 사마귀 관리법 꼭 기억해 주세요. 작은 실천이 평생 피부를 지킬 수 있습니다. 무심코 넘기지 말고 조심스럽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특히 잘못된 민간요법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극 없이 깨끗하고 부드럽게 피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꼭 주의사항을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시도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노년 건강, 생활 속 피부 관리, 소중한 정보들로 꾸준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